경기도 부천시 원리구에 살고 있는 사건 일인 이관순 씨. 이게 무슨 청업액이냐고 이까짓 게 이게 그래놓고 이거 무슨 시설비만 줬다 그러냐고 시설비만 우리가 대러 사기친 것처럼 그렇게 씌우려고 그런 식으로 그러냐고요. 이까짓 게 무슨 이거 전부. 2003년 11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던 연탄구이 전문점을 시설비와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 1,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변 2km 내에서는 점포를 운영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권리금 1,500만 원 전부가 시설과 직기 비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급기야 의뢰인의 가게와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업종을 차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단골 손님마저 빼앗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리금 없는 데 가서 시설하면 몇 분 안 들어요. 언니랑 나랑 이거 손님도 그런 대로 있으니까 아유 언니랑 나랑 우리 남이 집 다니는 해자 해가지고 그냥 몇 분 벌어먹으려 했는데 그나마 고기를 앞에다 확 채놓고 뭐 애들 다 어른 손님 다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가게세도 못 내고 있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을 줬다. 주변에서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것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므로 상대방은 권리금 1,5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영업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해를 배상하라. 한편 의뢰인에게 연탄구이 전문점을 팔게 된 후 근처에 새롭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건 상대방 박정만 씨는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요구가 황당하기만 하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가게 안의 집기와 시설에 대한 비용을 받고 가게를 팔았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제 와서 가게 영업권 양도에 따른 책임까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500이라는 것은 상권에 포함된 돈이 아닙니다. 상권 포함은 2,200 받을 수 있어요. 내 상권을 떠나서 내 투자한 돈만 계산한 게 1,500입니다. 이제 와서 뭐 사기꾼이니 뭐니 동네만에 소문나고 저 집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내가 잘못한 걸 생각 안 건데 왜 남을 욕 겁니까? 권리금은 단순한 시설 비용일 뿐이다. 의뢰인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다. 의뢰인의 영업금지 및 권리금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박정만 씨. TV 산업법정 오늘의 재판. 매매계약 중 제3자가 쓴 각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법원에서 다루기엔 경미한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본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2003년 10월 31일 날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어떻게 인수하게 된 건가요, 가게를? 가게를 이제 언니랑 나랑 장사 좀 해보겠다고 이제 네. 한 2달을 보고 다녔어요. 다니까 그런 대로 손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남이 집 다니는 언니 그래 해보자 하고 이제 계약을 했죠. 어떤 내용으로 인수를 하기로 한 겁니까? 뭐 메뉴도 그대로 주고 예, 가게 다, 이름도 예, 그대로 쓰고 예, 그대로 다 하기로 음식 했어요. 만드는 것까지도 배워주면서 예, 하기로 한 거죠? 예, 음식도 이제 개업할 때 와서 다 가르쳐 주기로 하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예. 우리 그 상대방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예, 저는 그 모르죠. 1,500이라는 것은요 시설비예요. 네. 제가 시설 안 했으면 그 집이 장사 못 하죠 지금도. 그 1,5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 시설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권리금, 예. 권리금 한 400 들어갔고, 예. 그 집 원래 중국집인데 창고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창고니까 완전히 뜯어곤치고 공사를 한 보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닥트 시설도 했죠. 예, 닥트가 그리고 예. 모든 그 집기 그리고 화덕 예, 다 샀습니다. 네, 그런 거 전부 다를 예, 예. 일체를 넘기면서 예, 예. 냉장고까지 넘기면서 예, 예. 1,500에 이제 넘긴 겁니다. 예. 제가 거기서 하루에 대포 장사 한 잔에 1,000원인데요. 많이 팔면 40만 원 팔아요. 근데 상권을 계산하다면 제가 이거 권리금 3천 받아야 돼요. 3천 이상은요. 우리 당시 그 상대방이 1,500만 원은 권리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처음 시설을 했을 당시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이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요. 당시 시설물 철거와 설치 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가게를 처음 열게 되었을 때 소요된 비용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집기들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구체적인 견적을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철거 비용, 그리고 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은 닥터 시설 부분입니다.
요 닥터 시설 부분이 약 한 35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직기류 이런 걸 가산을 해봤을 때 약 98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매매 당시 점포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이 잘 돼가지고 하루 매출 자체가 30에서 40 이상씩 쭉 올라갔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 30% 정도의 이익에 대한 걸 한 3개월 정도 보장을 서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권리금 속에 포함을 시키다 보면은 전체적인 권리금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약 2,150만 원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상대방은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의 감가상각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비용 그 400만 원, 바닥 비용 400만 원하고 닥터 비용이 350만 원, 기타 인건비 여러 가지 집기까지 하면 결국은 1,500만 원은 시설비 그리고 집기에 대한 그 비용일 뿐 어떤 영업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권리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것에는 장소나 집기만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팔고 있는 음식물의 내용을 전수받기로 했고요. 기본적인 영업권 자체, 단골 고객까지도 그대로 전수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이 지불했던 권리금 1,500만 원에는 식당 안에 시설과 집기, 동일한 메뉴와 상호, 그리고 그동안의 단골 고객, 상권, 음식 비법 전수, 식당 영업의 노하우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과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 그 매수자가 그 가게를 본 건 한 2달 전부터 손님 있는 것도 보고 또 장사가 어떻게 되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영업권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걸 받은 겁니다. 예,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그 집기만 넘긴 게 아니고요.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 재산의 일체를 넘긴 것입니다. 근데 뭐 권리금이 얼마든 시설비가 얼마든 그것은 보다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경업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업 금지란 뭐냐면 경쟁적인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200m 안 되는 곳에서 똑같은 메뉴의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대방이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죠, 뭐. 그 우리 집에 온 손님들도 가보고는 어쩌면 똑같냐고. 네. 당신네 거 이거 빨리 떼버리라고. 네. 그 집에 가보니까 손님 바글바글하고 맨날 둘이서 그냥 쭉쭉 앉아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네. 차라리 메뉴를 바꿔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만장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이거를 차라리 다 내놓고 마음에 들어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정말 그 정신적 타격은 돈으로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네. 너무 억울하고 네. 진짜 불면증까지 생겨가지고 죽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의뢰인께서는 두 분이 함께 우리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를 2번 정도 다녀가셨죠? 계약하기 전에. 네. 그때 가서 가장 잘 팔렸던 게 밴댕이 구이였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 상대방 가게에서는 지금 밴댕이 구이를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고 있지만은 술 업종은 똑같은 겁니다. 밴딩이만 안 한다는 업종이 거예요. 똑같다고 해서 동종업종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집니다. 우리 상대방은 그 닥터 시설이 없지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닥터 네. 시설이 없는 건 생선구이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겁니다. 생선구이가 없습니다. 예. 업종이 다릅니다. 다만 술을 판다고 해서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 의뢰인이 그 상대방의 생선구이를 하는지는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죠. 하기는 안 했는데 그 생선 아저씨가 지금 배달 갔다 온다 이러면서 거기 가보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그게 써지더라고요. 공치, 고등어, 여자가 와서가 이게 각서도 찌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찌개 합니다, 찌개. 김치, 신김치 넣고 찌개를 해요. 동종업종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생선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연탄불을 이용해 여러 가지 구이 메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주 메뉴는 밴댕이 구이인데요. 이곳을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단골 메뉴입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주점은 가스불을 이용해 여러 가지 탕 종류의 안주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 메뉴인 밴댕이 구이를 제외한 메뉴들을 매번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 업종을 차린 것은 아닙니다.
예, 보신 것처럼 우리 상대방은 탕 종류를 하고 있고 우리 기존에 의뢰인에게 넘겼던 가게는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술을 막걸리와 소주를 판다고 해서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요. 상호도 전혀 다릅니다. 예, 근데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하루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전에 하던 주인이 비슷한 안주류로 똑같은 더구나 막걸리랑 소주를 판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가게를 연 다음부터 막대한 영업 손실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로 피해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3분지 1도 안 됩니다. 제 집 영업 시작하고부터. 막걸리도 저기 한 통 넣으면 한 이틀 정도에면 다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열흘 두고 하고 뭐 쉬어서 그냥 냄새 나니까 버리고 막걸리 대주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그 냉장고도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안하니까 많이 못 파니까 그냥 냉장고도 가져가라고. 영업을 상대방이 시작한 후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매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뢰인의 매상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가게 근처에 개업을 한 후에 의뢰인 가게 매상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업 당시에 지난해 11월, 12월의 경우에는 하루 20, 30만 원에 해당하는 매상액을 보였지만 상대방이 개업을 한 후 올 1월부터는 의뢰인 매상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의뢰인이 정확한 손실을 따져봤는데요. 매출액의 40%를 순이익으로 가정했을 때 11월, 12월의 순이익을 평균 내보면 175만 6천 원이고요. 상대방이 개업한 후인 2월과 3월의 순이익만 보면 6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11월, 12월에 그 순이익을 보면은요, 175만 6천 원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순수익만 60만 원, 그러니까 즉 40%의 영업이 손실을 본 거지요. 우리 그 의뢰인 측의 그 손님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불평을 하던가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한 번 가면 안 간다 그거예요. 저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부담이 된대요. 그거는 얘기 듣고요. 손님입니다. 막걸리 한 잔 1,000원입니다. 그 서민들이 주문에 몇천 원 가져서 막걸리 한 잔 1,000원짜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여자가들이 앉는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막걸리만 못 먹고 5,000원, 6,000원짜리 맥주 그만 먹는다고 그거예요. 막걸리 먹으려고 몇천 원 가지고 갔다가 비싼 술 상대판 여자들이 먹으니까 외상도 먹고. 그거는 그런 평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매일 들어요. 그거는 상대가 뭐 장사하면서 손님이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맥주 먹으라면 맥주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안 사주는 걸 가서 사달라는 막걸리 적도 못 먹으니까. 예. 억지를 제가 안 하는 그거는 억지예요. 상대방께서는 직접 보신 얘기를 장사라는 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예. 저는 홀서빙 제가 봅니다. 제가 보는데 저 장사 잘 돼요. 그리고 우리 상대방은 가게를 깨끗하게 운영을 하지요. 동네에서 깨끗하고 소문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의뢰인 가게가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들을 손님으로 아니 이제 새로 듣죠. 차렸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새로 차렸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던 거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데 내 가게 내가 깨끗하게 하지 더럽게 하겠어요? 손 어서 소문 듣고 억지 부리는 거야 억지. 그 여자 두 분이 하는데 장사가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남자가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겠어? 거기다 채려놨으니까 그렇지. 아니죠. 하늘로 갔으니까. 가져가기 때문이죠. 단거 똑같은 메뉴로 똑같은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하시면서 아니, 싫으면 못 오는 거예요. 오라 그랬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단골 고객을 어떻게 명단은 넘겨줄 수 있지만 손님이 발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거에 대해서까지 근데 우리가 책임을 아니죠, 지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가게의 문제점, 의뢰인 가게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을 증거 영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대방의 가게에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님들로 북적이며 영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곳을 다시 찾아오게 된 손님들을 만나 상대방 가게를 찾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술집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거기 주인이 좋으면 음식은 그냥 그럭저럭 하더라도 그 주인 보고라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막 와갖고 뭐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값이란 거는 배상 많이 묵어요. 묵으면은 한 달 좀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 거지. 막 보는데 누가 그 집 가겠어 그거? 안 그래요? 맥살 자고 이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50 넘은 사람인데 맥살 자고 돈 내라 이게. 누가 그 집 가겠어요 장사하러 그게 술 먹으러.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의뢰인이 경쟁력 있게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맥살 잡고 저 하는데 저희들 집 와가지고 예상값을 갖다 한 달면 받을 수 있는 거 저 사람들 차리면서 그 예상값을 돈도 빌려가고 현찰 3만 원씩 4만 원씩 빌려가고 예상값까지 해서 한 돈 10만 원 되는 걸 그걸 두 달 석 달 미루니까 저희도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예상값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도 10만 원 받을 거, 술값 10만 원 받을 거 있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장사 안 된다는 건 그건 내가 허기 나름이에요. 그거에서 또 그거는 지금도 상대가 말할 지금 거 아니죠. 60년대 연탄 그 옆집에요. 똑같은 집 좀 또 하나 생겨 있습니다. 아니 옆에 생기던 뒤에 생기던 우리는 그건 상관 안 하고 일단은 안 차린다고 해놓고 차려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옆에 차리던 뒤에 차리던. 의뢰인의 가게와는 다르게 탕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사건 상대방. 같은 종류의 술을 팔고 있는 주점이기 때문에 동정업종이라는 사건 의뢰인. 과연 상대방의 업종은 의뢰인의 업종과 동정업종으로 볼 수 있는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은 점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각서를 써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각서인데요. 이게 보면은 상도리상 2km 안에서는 점포를 열지 않기로 각서로서 서약합니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서약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서는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뭐 협박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200만 원을 주고 하고 그 이튿날에 이제 6일날 잔금을 치러 가서 여자를 오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여자인데 우리는 돈도 다 줬으니까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건지 하면은 안 한다. 200만 원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라. 그랬더니 이 근처에 안 하겠다는 그래서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부터 시작을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일에 시설비만 우리한테 줄 것 같으면은 이건 시설비만이다. 우리가 어디다 차리던 상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 한대요. 뭐 언니하고 뭐 서울에 가서 화장품 장사나 뭐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상대방은 지금 저 각서를 직접 쓰셨습니까? 모릅니다. 저 각서를 쓴 사실을 일체 모릅니다. 저. 각서는 상대방이 안 쓰셨어요. 물론 이름이 이현희 씨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모릅니다. 의뢰인에게 전에 했던 가게를 양도했을 때 매매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그것도 상대방이 안 하셨죠? 각서는 제가 안 찍었죠. 각서는 안 쓰셨고요. 네. 상대 매매 계약서도 본인이 안 쓰셨죠? 네,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본인이신데 예. 그럼 모든 권리를 계약서 써준 이현희 씨한테 양도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양도한 매매 것이 계약서까지도 아니고, 그쪽에 쓰시게 한 거잖아요. 매매 계약까지에서는 우리가 위임을 해가지고 아까 그분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예, 심부름이면 그러나 뭐는 각서까지 어떤 우리가 사입니까? 상대방이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새 가게를 내실 때는 이미 이런 각서가 있다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각서를 써줬건 계약서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새로운 가게 계약을 하고 나서 주방 일을 기존에 하던 분을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때서야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의 대리인 이현희 씨가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의뢰인 측에서는 이현희 씨가 가게 주인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죠? 몰랐죠. 아니지요. 처음에는 아니 가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의뢰인 측의 과실이죠. 아니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할 때는 그 여자가 그 일을 다 하고 그 여자가 주인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각서를 써준 분에게 가게 주인이냐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안 하셨죠? 안 물어보셨죠? 누가 그걸 계약하면서 주인이 같이 가서 항상 몇 달 두고 보니까 주인인지 아닌지를 장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여자가 계약을 나와서 하셔야죠. 계약하니까 누가 꼭 주인이세요? 누구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상대방이 그겁니다. 의뢰인에게 부부 행세한 적은 없죠? 그냥 같이 있는 거만 예. 같이 행동을 있어요. 우리 보니까 당연히 부부인 줄 부부인 줄 알았지 뭐 굳이 그런 같이 걸 행동을 물어보고 잘 보니까 하나? 부부인 줄 알았죠. 그게 무슨 오해예요? 잠깐만요. 네. 이 점포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매도인이 이현희 씨로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현희 씨가 계약도 했고, 예.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도 이현희 씨가 점포 주인인 것처럼 계약도 체결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의뢰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예. 또 각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써주고. 같은 영업을 하지 않고 2km 안에서 하지 않겠다는 아까 각서를 써주겠을 때 이현희 씨가 저 상대방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든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각서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 모릅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각서를 직접 작성한 이현희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으로 이현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증인은 이 가게를 매매 계약 체결을 할 때 직접 그 매매 계약을 하셨죠. 네. 그리고 각서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증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 각서를 써주셨나요? 그냥 제 임대로 그냥 자꾸 요구를 하니까 예. 한참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예. 가게는 문 열어 있고 손님이 오는 상태고 하니까 예. 얼른 갈 욕심으로 예.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써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을 각서를 써준 사실은 우리 상대방이 새로운 가게를 열 때 그때에서 이런 걸 써줬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돈만 갖다 얼른 드리고 우리 각서고 이거 매매 계약하는 거는 다만 그 심부름이었고 그렇죠. 각서는 임의로 그냥 써주신 것일 뿐이죠. 예. 우리 상대방은 이 각서 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반대 신문하시죠. 문을 열기 전에 지금 새로 식당을 하기 전에 우리 각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메뉴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도 상관없다고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 사장님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는 드렸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말씀드렸죠. 써주셨다 알려는 드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직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각서 써줄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얼른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상태는 정말 벌을지 모르고 그리고 저분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받는다라고 해서 무슨 일을 벌리겠냐. 그건 아니고 서로 사람 양심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엉겹길에 순간길에 써준 것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그 증인 처음에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점포 매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가서 부동산에 가라 그래서 간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그 점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썼던 것도 기억나시죠? 이 계약서. 네. 그리고 그날 200만 원 받으셨다 그랬죠? 계약하는 날은. 예. 그래가지고 200만 원 받아서 바로 상대방 갖다 줬죠. 그날 이 계약서도 보여줬죠, 상대방한테. 네. 예. 그리고 상대방도 이 계약서 다 봤죠. 그러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받을 때 또 이제 가서 부동산에 와서 잔금을 증인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상대방이 가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날 이 각서를 썼는데 이걸 안 보여줬어요, 상대방한테? 그거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이거는 본인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분만 돈만 주셨죠. 얼른 주고 손님이 와서 정신없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이 가게를 넘길 때 의뢰인한테 그 당시 그 가게에서 계속 거래해오던 뭐 이렇게 아까 생선 공급해주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래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래처도 다 소개해주고 그랬나요? 소개 다 해줬죠. 상대방의 대리인이 작성한 각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각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건 의뢰인. 각서를 써준 사실조차 몰랐다. 각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제3자가 작성한 각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의뢰인과 상대방 각자 그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요약해서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의뢰인 저 먼저. 저는 권리금 돌려받고 장사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가게 들어가기조차도 싫고. 상대방 말씀하시죠. 저는 권리금이 아니고 제가 투자한 겁니다. 시설비. 저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을 갖다 돌릴 수 없죠. 네, 변론하시죠. 예. 상법도 있지만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인 상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 1,500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각서까지 써주면서 동종 업종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영업 비법도 전수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2km도 안 되는 곳, 200m도 안 되는 곳에 비슷한 업종에 그걸 차려서 우리 의뢰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업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 측은 그동안 영업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영업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1,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를 해주시거나 혹은 또 저쪽에서 가게를 안 하겠다면 영업 정지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도로 그동안에 그 상대방 측에서 동종업종의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배상액 600만 원 하고요. 정신적 피해액 100만 원을 합쳐서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대방이나 의뢰인이나 모두 장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받았던 1,500만 원은 시설비일 뿐 권리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줄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업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구이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찌개 그리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다른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업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서를 써줬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다만 우리 상대방의 일을 하던 분이 그것을 써줬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대방이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나치게 경업금지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우리 상대방이 장사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생존권의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방청객은 오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그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의뢰인에게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그 권리를 넘겨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찌개와 분명히 구이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을 내세워서 모든 그 권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추가적으로 작성한 그런 각서마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의견의 57%,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3% 나왔는데요. 생활법정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권리금을 둘러싼 첨예한 법정 공방을 지켜본 생활법정 재판부. 잘하니까 손님이 오는 건 그건 맞는데 그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력 품종이 아닌 뿐이지 취급을 하긴 한다니까. 과연 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판결에 들어가는 3인의 재판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과연 그 시설물만 양도한 것인가 아니면은 영업 전체를 양도한 그런 영업 양도 계약인가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영업이 의뢰인이 하고 있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가 써준 이 각서가 과연 그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주된 쟁점이 되고, 끝으로 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연 전체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거래처도 전부 다 알려주고 또 시설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어떤 조직을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봐서 단순한 시설물 양도가 아니고 영업 양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받고 영업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갖게 된다. 상대방은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주류를 파는 주점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각서 역시 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각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끼친 영업상의 손해 18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종업종을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의 별도의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권리금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리고 끝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그 경업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소위 그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별도의 그 특별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은 영업을 양도한 그러한 입장에서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동종 영업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으로 1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청구하고 있는 그 권리금 반환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180만 원 금액은 의뢰인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오늘 안 되더라도 그거 뭐 처에 갚으면 되는데 영업 정지한 데 대해서 저도 이제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고 회사는 나이 때문에 취업은 안 되고 우리 집으로 와라 가라 막 그런 말 하니까 더 괘씸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얌전하게 했어도 속은 끓어도 우리가 그 집 차리고 나서도 우리가 막 쫓아가서 행패 부리고 그러도 않았어요. 맛있니 없니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괘씸해서 그랬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또 좀 그래. 지난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일단 웃읍시다. 안 보고 살아가지고 정신을 살면서 서로 그냥 감동되기서 말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까지 좋게 지내 좋게 지내자고. 서로 간에 어렵게 찾은 신뢰 변함없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각서의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각서가 작성된 경위를 반드시 참작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각서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서 점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종업원이 점포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한 내용이 되었고 따라서 가게 주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